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또 좀 인상을 조금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자, 주식 시장이 원래 그래요. 이 시장마다 보게 되면 뭐 쭉 해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대세 상승장도 있고요. 또 대세 하락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옆으로 이렇게 기는 형태의 그런 시장도 있고 또 기긴 기는데 변동성이 좀 나타나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뭐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시장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시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식 오늘 하루 뭐 내일까지 뭐 이렇게만 하고 안 하실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그냥 좀 뭐랄까 좀 받아들이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장의 일부분이다. 뭐 사람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우리 되게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뭐 즐거운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뭐 이런 부분들 변동성 부분들도 지나가는 그런 바람이다. 바람? 뭐 하여튼 그렇게 표현하기는 약간 그렇지만요. 뭐 그렇게 조금 보고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댓글을 좀 이렇게 제가 읽어 보니까요. 자, 어떤 분께서 되게 고마운 얘기신데요. 되게 많이 웃었어요. 뭐 제가 웃을 때 귀엽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시던데 제가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에 귀엽다는 얘기 들어보고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목소리가 조금 듣기가 좀 괜찮으셨었나요? 근데 어제 제가 코가 좀 맹했어요. 어제 코가 좀 맹했었는데 그 코가 좀 맹해갖고 듣기가 좋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 일단 뭐 하여튼 댓글 달아주신 분들 또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뭐 오늘도 주요 뉴스들 해외 뉴스들서부터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다른 뉴스 하나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뉴스를 보고 야 이거 정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황당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국회의원이 한 얘기니까 맞겠죠. 자, 우리나라 문 대통령을 백악관에 청원을 한 그런 게 있나 봐요. 우리나라 뭐 문 대통령을 구속시켜 달라고 그런 청원을 한 게 있다라던데 그 내용을 조금 보다가요. 눈 버릴까봐 진짜 그냥 보다가 에이 이건 그러면서 그냥 꺼버렸는데요. 뉴스를 그만 읽었는데 뭐 그 앞에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뭐 문 대통령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미국 백악관에다가 그런 청원을 했다라는 그런 게 있던데 이거 진짜 뭡니까 이거? 제가 문 대통령을 그렇게 옹호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정치적으로는 거의 뭐 완전하다 싶을 정도로 중립 성향에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얘기를 그 미국 백악관에다 청원을 한다라는 게, 야,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같은 하늘 아래서 숨 쉬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 코로나, 그거를 문 대통령님이 퍼뜨렸대요. 아, 참,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아버지하고 대통령하고 비교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요. 뭐, 우리 아버지가 조금 뭐, 마음에 안 들어요. 나한테 잘 안 해줘요. 그렇다고, 옆집에 깡패 아저씨한테 가갖고, 우리 아버지가 전염병 퍼뜨렸으니까, 우리 아버지 좀 때려주세요.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참, 예. 이 상식선에서만 생각을 하면 저는 세상 사는 건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그냥 상식을 벗어난 그런 거죠. 뭐 전에는 뭐 일본 애들하고 저런 거 일본의 수출 금지 저
우리나라에 작년에 수출 금지 품목 3개, 그렇게 해서 갑자기 수출 중단을 하니까, 아베 총리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지 않나. 네, 참. 아이고, 이 얘기 그만할게요. 자, WHO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실험 중단한 거에 대해서 낙담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뭐 임상실험이 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음 주 정도부터 임상실험 다시 개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연말까지 개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얼마 전에 백신 그 3상을 거치지 않고 그냥 허가를 내줘 버렸죠. 자, 근데 이 백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러시아 백신에 대한 그 데이터가 좀 의문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자,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어제는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자, 라가르트 옛날에는 이분이 IMF 총재였었죠. 자, 라가르트 22 총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수개월 동안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수개월 동안 마이너스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좋은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일단 좀 통화정책 이런 거는 뭐 그냥 현행대로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한 거는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는 강한 반등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예상하는 그 정도 수준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22 통화정책회의 어제 저녁에 있었는데, 자, 여기서는 뭐 금리는 동결이 나왔고요. 하방 위험은 여전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지표 자체가 뭐 강한 반등을 암시한다, 요런 얘기. 자, 그리고 뭐 또 유로존 그 올해 성장률이요. 요게 원래 예상치는 8.7 정도였습니다. 마이너스 8.7. 자, 근데 요거를 조금 예상치를 조금 높였죠. 마이너스 8.7에서 마이너스 8.0 정도로 높였고요. 내년에 유로존 성장률은 5% 정도를 전망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뭐 뉴스들 간략하게 조금 짚어봤고요. 자, 저 해외 증시들 움직임 동향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부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시아 증시 동향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중국 쪽 같은 경우도 뭐 마이너스 0.6% 정도, 홍콩 쪽도 마이너스 0.6% 정도가 밀렸죠. 예, 파란색이 나왔는데,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괜찮은 그런 모습이었었죠. 자, 뭐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뭐 어제 좀 이렇게 떠서 시작해서 뭐 조금 좀 장중에 변동성도 있고, 시가는 뭐 코스피가 2400을 돌파해서 출발을 해서 시가보단 조금 밀렸지만,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그런 좀 악영향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괜찮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자, 미국 증시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우가 1.45%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이 1.76%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1.99% 정도 하락 마감하면서 역시 3대 지수 중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상태고요. 기술주들이 전부 다 좀 약한 모습을 보였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47% 정도 하락으로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국 시장, 그 나스닥 10분봉을 한번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초반에는 분위기는 괜찮았었죠. 조금 반등이 나와서, 반등 나와서 출발해서, 이렇게 좀 많이 장중에 계속해서 좀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요게 뭐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은 그런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뭐
이 미국 시장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는 미국 저 미니 부양책을 저 공화당 쪽에서 미니 부양책을 저 표결에 붙였는데 요게 부결이 됐어요. 저 뭐 민주당 쪽에서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그 다음에 공화당 쪽에서도 뭐 한 사람 이렇게 그 미니 부양책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미니 부양책이 부결됐다라는 뭐 그런 내용 때문에 좀 많이 밀렸는데요. 자, 요런 거는 그게 부결됐다라는 거 그게 주는 여파는 야 이거 잘못하면 또 소비 절벽이 생기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우려감들 요런 것들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아까운 모습이죠. 조금 좀 그런 쪽이 잘 됐으면 조금 강하게 뭐 이틀 연속 좀 강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었는데 조금은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자, 나스닥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62평선에서 조금 지지를 깨진 않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때도 엊그저께도 62평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뭐 오늘도 마찬가지 좀 빠지긴 빠졌지만 이 61평선을 깨지 않고 이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자, 요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조금 불안할 수 있어요. 조금 불안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62평선 자체는 좀 상당히 좀 뭐랄까 뭐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지지선 역할 그 정도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22평선 같은 경우는 조금 꺾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62평선에서는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걸 깨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깬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뭐 오늘 저녁에 뭐 미국 시장 좀 또 뭐 어떤 악재를 했나 다음 주 초에 악재가 터져서 이 지지선 역할을 하는 이 평선을 깨버린다고 하더라도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우상향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깬다고 하더라도요. 되돌림 파동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많이 걱정할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국내 증시 우리나라 시장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어제 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인 날이었었는데요. 저 뭐 외국인들 수급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 수급이 괜찮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뭐 장중에 그렇게 크게 흔들림 없이 뭐 조금 유지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어제 663억 정도를 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이 3,821억을 순 매수했습니다. 자, 기관들이 4,721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고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규모로 매도를 했는데 뭐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간 좀 샀죠. 569억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하는 모습이고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장에서 154억을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선물 시장 동향을 한번 볼게요. 어제는 선물 만기가 되나서 이 물량들이 상당히 좀 롤오버가 어제 며칠 전부터 이게 미결작정이라는 게 있는데 또 이게 선물 관련되는 용어가 나오네요. 자, 이거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말에요. 제 영상에 보시면 그 선물 옵션에 대한 그런 선물에 대한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는 공부를 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뭐 스프레드, 뭐 베이시스, 뭐 콘텐코가 뭐 어떠네 저떠네, 뭐 백오데이션이 뭐고, 뭐 이런 얘기들, 미결작정이 뭐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자, 너 뭔 소리 하는지 선물 옵션 쪽 얘기하면 난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렵게 말씀드린, 물론 이게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조금 낯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시는 분들이 야 말이 너무 어렵다, 선물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선물 영상들 공부할 수 있는 영상들 그쪽에 가면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미결작정이 좀 많이 그냥 확 줄어드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차울물에 대한 미결작정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뭐, 만기 근처에서는 당연한 거지만요. 자,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뭐, 선물 쪽은 저쪽으로 로로바도 또 그거네요. 다음 월물로 넘기는 거. 자, 요걸 로로바라 그럽니다. 자, 요런 부분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된 그런 모습이었어요. 뭐 옵션 같은 경우는 어제가 옵션 만기였으니까 뭐 크게 볼 것도 없겠죠. 자, 일단 뭐 청산하는 것들 뭐 이런 물량들도 있었고, 여기에는 차월물도 상당히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차월물 매수가 외국인들 콜 201억 정도를 매수했는데요. 콜옵션을. 자, 이거 만기날 201억을 질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너무 순진한 거죠. 자, 이것도 아마 차월물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외국인들 콜옵션 201억 정도를 샀고, 금융투자가 7억 정도를 샀습니다. 자, 풋옵션 쪽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32억 정도를 샀고, 금융투자가 14억 정도를 샀습니다. 자, 뭐 오늘 수급들 뭐 이런 것들 옵션 쪽 수급을 조금 보면 어제 수급하고 조금 어느 정도 지금 이제 10월물 거 요게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얘네들이 월물 초에, 자, 만기가 어제였으니까 선물 시장에서는 월물 초라는 게 지금 오늘부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월물 초에 요런 것들이 어떻게 얘네들이 방향을 잡아가는지 그 부분을 조금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보면서 추적을 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코스피 시장 저거 10분봉을 보면서 어제 흐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10분봉인데요. 자, 뭐 조금 만기날 변동성은 좀 있었어요. 자, 2400포인트 이상에서 훅 떠서 시작했죠. 뭐 미국 쪽이 반등이 나왔다, 나스닥이 더 좋았다, 뭐 이런 재료로 인해서 훅 떠서 시작해서 그냥 바로 쭉 밀어버렸어요. 바로 쭉 밀어갖고 뭐 2390포인트도 10시 조금 넘어서는 2390포인트도 이렇게 깨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 조금 이 베이시스가, 또 베이시스란 얘기. 그냥 이 선물하고 현물 가격 차이가 조금 콘텐츠 같다, 백오데이션 같다, 그렇게 조금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뭐 요때 이후로 해갖고 선물이 조금 강세를 보였었죠.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강세를 보이면서 조금 반등 나왔다가 밀렸다가 쭉 해서 이때까지 뭐 거의 3시 가까이까지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랬다가 이 오후장 동시효과 때, 요건 오후장 동시효과죠. 자, 이때 청산하는 물량들,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 요런 것들이 출회가 되면서 좀 쭉 밀린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일봉 보면서 마지막으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일봉인데요. 그쵸. 지금 시장, 어제도 좀 말씀드렸듯이 크게 뚜렷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쭉 한번 밀렸다가, 자, 반등은 이렇게 좀 시도는 했는데요. 반등 시도는 했는데, 뭐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 반등의 각도 자체가 지금 너무 약하다고. 반등의 각도 자체가 좀 약한 그런 모습이라서 기울기 자체가 빠질 때는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리고 올라올 때는 조금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이 정도 각도 정도 이쯤은 나와줘야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빠졌다가 이런 각도예요. 자, 이렇게 되면 조금 이 시장을 완전히 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좀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장은 조만간 또 방향을 좀 잡으려고 하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좀 빠져서 시작할 거고요. 좀 빠져서 시작할 텐데,
자, 뭐 오늘도 조금 좀 버텨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글쎄요. 뭐 일단 동학개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힘을 또 한번 좀 이렇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쪽에 지금 이 선물 쪽, 미국 선물 쪽 같은 경우는 뭐 다우, 나스닥, S&P 선물들 요런 것들은 24시간 돌아갑니다.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장중에도 항상 이 선물 시장은 돌아가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조금 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장중 흐름 요런 것들은 좀 수월하게 그렇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외국인들이 한 3,800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사고 선물 시장에서도 한 1,7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자, 요런 것들이 조금 수급이 조금 오늘도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자, 이들이 좀 수급이 매수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들어와 준다라면 이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단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일단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요런 구간이 끝나고 나면 위든 아래든 급격하게 쏠리는 어느 방향을 잡는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길게 보고 장기로 들고 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 가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조금 매매 관점에 있는 종목들, 요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느 정도 계좌에 현금은 있어야 정상인 게 맞아요, 지금. 저만 하더라도 계좌에 현금 어느 정도 만들어 두십시오라는 얘기를 벌써 한 2주 정도 됐었나요? 뭐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계좌에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시고 주식은 조바심을 내면 안 돼요. 조바심을 내면 안 되고, 자, 뭐 계좌에 현금을 어느 정도 조금 보유하시고 냉정하게 조금 시장을 관망해 가면서 장중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뭐 저 주말 휴일에 공부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 올려드리고요. 또 특별한 일이,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못 올려드리겠죠.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